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국발 긴축 우려감에 미국 정부의 은행 규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서면서 168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간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보여준 것이 염려스러웠는데요. 하지만 경기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악재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증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요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왜 내가 보낸 종목은 채택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대박클럽 클릭하시면 고수는 해결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나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남겨주실 때는 닉네임 함께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함께합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님, 네. 일단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기 전에요. 네. 오늘 장이 참 무서웠습니다. 네. 코스피가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향후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어제 저녁 뉴스만 하더라도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가 또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하루 만에 아주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많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당황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뭐 미국 긴축 얘기, 중국 긴축 얘기, 그리고 미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큰 줄기를 훼손시키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조금 시장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여주었던 요인 중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만 계약이 넘는 대규모 선물 순매도를 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인데요. 자,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것을 지난 한 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떨어질까 봐 선물 쪽에서 매도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해지성 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네.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대규모 거래소 시장에서 많은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향후 주식시장을 이제 안 좋게 보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2만 계약으로 사상 최대의 매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뭐 16,000개 또는 뭐 13,000개 이러한 수준의 그 10,000개대 이상의 대규모 순매도를 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대규모 선물 순매도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은 빠르면 다음 날 또는 늦더라도 한 2, 3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팔아놓았던 부분들을 다시 다 환매수를 하는
매도했던 것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2만 계약 순매도한 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시장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러한 외국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마도 다음 주 초반, 중반까지는 아마 분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건한 예로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을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았다면은 오늘 현대차 사고 뭐 이렇게 자동차주들 좋았죠? 네. 안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좀 정리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과민 반응을 보였던 부분들 때문에 장중에 지수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은행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경기에 대해서 추세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지 추세적인 상승과 하락을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익 올리신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솔로몬. 이런 약세장에서도요, 어떤 분입니까? 뭐 사실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네. 증시에서는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뭐 부각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초심이라고요. 네. 저희 하이리치에서 아주 젊은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왔었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고수익 올렸었죠.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접근했던 종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고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초시님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시님 네, 또 만나 뵀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아주 많이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리셨다면서요. 네, 네. 일단 뭐 오늘장 좀 어렵긴 했었죠. 그 뭐 대형은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책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 흐름들에서 이제 테마주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공략한 건 이제 퍼스텍이었는데요. 이 퍼스텍 통해 가지고 이제 공략을 했었던 부분들 그래가지고 한 20%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20% 정도나요. 네. 오늘 퍼스텍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던데 그렇다면 언제쯤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모아오는 전략을 좀 취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혜주들이 부각받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그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수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무래도 육성을 위한 그 움직임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퍼스텍, 이엔코리아, 그 다음에 한일단조, 이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오면서, 그렇게 좀 그 수익을 노렸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그 한국형 전투기와 그다음에 한국형 공격 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 개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퍼스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급락장이었는데 저희 방만큼은 뭐 나름의 큰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초심님이십니다. 21%의 수익. 왕초보치 은정은 언제나 올려볼 수 있을까요, 초심님? 일단 뭐 전문가분들이 제시해드리는 전략들을 좀 잘 따라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략을 잘 안 따라 주신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참 말 잘 듣고 있는데 지금은 방송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초심님. 네, 그런가요? 네. 네, 다음번에도요. 또 전화 네.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또 많은 수익 올리셔서 꼭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초심님과 함께 퍼스텍이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있는 코너죠. 왕초보치 은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로 꽉꽉 채워져 있을지 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 수가 한 개 더 늘었습니다. 자, 먼저 어제까지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죠. LG화학과 휴맥스, 대우증권, 게임빌, 아가방컴퍼니가 있고요. 오늘 중국원양자원을 10% 매수를 해봤는데요. 어제 솔로몬님께서 관심 있게 보라고 중국원양자원, 로엔, SM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을 선택해봤습니다. 신규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탁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원양자원은 지난해 11월 20일 날에요. 제가 7,580원에 사서 7.5%의 수익을 보고 8,150원에 팔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 이 중국 원양자원 잊고 있었는데요. 어제 솔로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 종목 괜찮았던 종목이지 하고 다시 한번 사게 됐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런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그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이 덩달아 좀 하락하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도 되는데 네.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 거 참 잘한 건지 여쭤볼게요. 충분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예전에 한번 그 성과를 내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저 종목이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하고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궁합이 맞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도 그 중국의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들, 또 그것들이 최근에 전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언제 한번 또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이 대박클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출구 전략, 긴축 정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까봐 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현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쓴다든지 출구 전략을 쓰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더블 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라야 올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 정도가 돼야지 출구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긴축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과열 부분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재수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중국 시장이 빠지면은 중국 원양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증시가 다 하락하겠죠. 국내 영향을 증시뿐만 많이 아니라 받고 글로벌 있으니까요. 증시 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또 그 방향대로 우려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솔로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님, 네. 제가 오늘까지 매수한 종목을 합해서 6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볼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먼저 좀 팔아볼까요? 물론 오늘같이 많이 빠진 날 매도하시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게임빌이었는데요. 게임빌은 어쨌든 3만 원대 중반 정도 왔을 때는 정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수 측면에서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종목은 아마 증권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정리를 하는 순서는 아마도 게임빌이나 그 다음에 증권주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과 대우증권이 제가 팔려는 가격대에 빨리 와서 이 종목들 빨리 팔아버리고요. 새로운 네.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올려봤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솔로몬님.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일부 하이라이트 시간에 네. 초심님이 오늘 그 퍼스텍 갖고 큰 수익을 얻으셨는데 요즘은 최은정 아나운서가 말을 잘 듣는다 하는데 요즘은 솔로몬이 종목을 확 뛰는 종목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은 참 잘 듣고 있는데 어째 수익률이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솔로몬님.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그 서울 경제 케이블과 같은
아주 공신력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바라보고 계신 이런 종목, 이런 그 방송 시간에 사실 리스크 관리를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테마주, 장중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추천해드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득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오늘 앞서 그 초심 전문가가 공략했던 그런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종목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훈련이 안 된 개인들이 이런 테마주를 접근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자제를 하시고, 또 만약에 하시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아주 계좌에서 적은 포지션으로, 아주 작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저에게 사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종목들은 일단은 급등락을 피한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이 오늘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 궁금하시죠? 확인을 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LG화학과 휴맥스, 네오증권, 게임빌,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이렇게 6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개별 종목별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이 20%가 있죠. 5.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게임빌 그리고 아가방컴퍼니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 수익률은요. 네, 코스피지수 급락 속에 제 포트도 오늘 폭탄의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5%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큰 수익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드.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드.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대박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양봉이 3개 연속 나오는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적산병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고수는 해결사란에 올려드렸으니까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고 시황 방송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솔로몬의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캔들 분석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었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도 캔들 분석의 강의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까지 네. 캔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좀 생소하시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솔로몬님. 네. 네. 사실 이 캔들이라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꼭 공식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솔로몬님. 네. 교수형과 망치형을 배웠었고요. 네. 어제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를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네.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뭐 교과서에는 한 2, 30가지 있습니다. 패턴이.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외워지는 것도 네.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만 우리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배우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아셔봐야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브닝 스타, 자, 지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별이니까요. 네. 지는 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형태가 이브닝 스타냐면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보면 양봉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상승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양봉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과도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몸통이 조그만, 그리고 꼬리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은, 이런 몸통이 작고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 네. 우리가 이게 이브닝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지는 별이다. 주가는 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강하게, 그러니까 변동도 없고 위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십자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캔들이 밑으로 생겼을 경우에 이때가 바로 이브닝 스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봉이 나오다가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가격이 밑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라오던 상황이 이제 이러한 작은 별 모양의 캔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고민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마이너스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고민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많이 진행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다 하는 얘기고요. 반대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용어만 틀린 거죠. 이번에는 모닝 스타겠네요. 네. 뜨는 별. 네. 네. 반대의 경우는 모닝 스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음봉들이 나오죠, 그죠? 음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떨어졌을 겁니다. 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더 떨어지기가 곤란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조그만 또는 뭐 이러한 십자봉이 나와도 좋고요.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던 주가 흐름이 이제 뭔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주가를 더 밑으로 강하게 내려 보내지 않고 아침 시초가 대비 종가가 굉장히 이제 들락날락 고민스러워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기 몸통이 작게 나온 저 캔들이 그 네. 전날 나온 몸통보다 그 격차가 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겹쳐져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여기가 겹쳐진다는 네. 얘기가, 가급적이면은 겹쳐졌을 때는 우리가 이브닝 스타 또는 모닝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붕 떼어져 있는. 예, 네. 예, 떠져 있는 경우가 좋죠. 올라갈 때도 막 올라가는데 전날 이렇게 종가가 여기 끝났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옆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이거는 이러한 패턴 이브닝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갭이 있는 게 좋고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추세가 반전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다음날 또 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에서 이 봉의 몸통보다 위에서 출발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갭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갭이 생기면서 플러스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추세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네. 네. 네, 지금 화면상으로 정리된 게 나가고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예,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렸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몸통이 조금 전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몸통이 서로 겹쳐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위에 조그만한 캔들이 또는 밑에 조그만한 모닝스타 캔들이 음봉이냐 양봉이냐는 상관없고요. 단지 몸통의 크기가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상승하다가 또는 급격히 하락하다가 저러한 형태가 나오면은 아, 이제 뭔가 반전을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작정 패턴을 외울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를 되새겨 가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패턴만 알아두면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사실은 어저께 배우셨던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만할까요? 네, 그만해도 됩니다. 네. 그만해도 되는데 네. 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빨간색의 양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당연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상황이니까 다음날에도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게 시작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장중에 이렇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밀려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쪽으로 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형태의 캔들이 나왔더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선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요. 그죠? 솔로몬님, 저 네. 경우는 이브닝 스타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 이거는 별 모양은 아니죠. 네. 예. 밑에 꼬리가 안 달려 있으니까요. 네, 예.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떨어지는 유성과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유성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름이 또 있네요. 네, 근데 이름 유성형? 외우지 말자고요. 네.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가 다음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추세가 꺾일 네. 가능성이 있겠다. 예, 네. 반전 신호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물론 이때도 위에서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은 저러한 패턴 유형들을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지 마시고 또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실전에서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마 아하라고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솔로몬님, 네. 영망치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건 뭐 넘어가죠. 너무 많으니까 예, 기억하기 너무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제 차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법을 바로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뭐 칠판에 그려놓는 것 같고는 뭐 이런 캔들이다 저런 캔들이다 네. 복잡하기만 한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한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네. 우선 제가 몇 가지 유형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뭐 교과서적인 유형이 탁탁 이렇게 금방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종합주가지수 2008년 3월 달에 하나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된 HTS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2008년도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저점에서 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저점에 보시면은 자, 솔로몬님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되겠나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네,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봉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4일째 보면은 큰 음봉들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보면은 아래 꼬리가 길죠. 네.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게 어떤 형태입니까? 몸통이 길고 아래 꼬리가 길게 빠져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망치형이죠. 망치형이죠, 네. 몸통의 길이보다 꼬리가 한 두세 배 정도 길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 날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플러스- 이제 시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바로 말씀이시죠. 네. 네, 저는 망치형 옆에 저러한 양봉이 하나 붙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준 겁니다.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크게 키워볼까요?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가요? 예, 보십시오. 굉장히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군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쭉 추세가 올라가죠, 그죠? 네. 바로 이러한 신호가 굉장히 좋은 아주 대표적인 망치형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간에 보면 이러한 그 십자봉이 나옵니다, 그죠? 급격하게 상승하다 십자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십자봉이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칠판에서 설명을 드렸던 저런 별 모양의 많이 올라가서 저런 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브닝 스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또 저 파란색의 십자형 그 별 모양의 캔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보면은 또 위에서 시작해 버리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아까 다음 날을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네. 날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서 꼭 정형화되게 또 미리 다음 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꼭 다음 날 거를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례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솔로몬님. 그러시죠? 네. 자, 그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종목별로도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 시간에 현대제철을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현대제철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제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어떠한 패턴인가? 자, 보십시오. 위에서 음봉이 3개가 뚝뚝뚝 나왔습니다. 흑산병이네요, 솔로몬님. 네, 바로 흑산병입니다. 저렇게 파란 또는 검정색 옷을 입은 병사 3명이 나란히 3일 동안 진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뭔가 추세가 문제가 솔로몬님, 생겼다. 현대제철 이제 네.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현대제철을 이 캔들 모습을 보면은 네. 자, 만약에 상담을 해 오시면 네, 현대제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파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추세는 이제 꺾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봅시다가 아니라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팔고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님, 네. 사실 이 흑산병을 모르시던 분들은 저 차트를 보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사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데 네. 들어가셨다가 아니면 바로 잘라셔야 되고 손절매하고 나오셔야 되고 저거는 이제 들어가시더라도 팔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짧게 시세를 보는 그런 형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제부터 중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지금 가실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오르면은 팔고 나오십시오 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겁니다. 솔로몬님, 재밌는데요. 또 재밌어요. 다른 차트도 보여주세요. 무궁무진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그냥 시간 다 때울까요? 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내가 저런 모양 나왔을 때는 꼭 매도를 해야겠다 혹은 매수를 해야겠다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실 때 보면은 이제 막 급등 종목을 쫓아가서 사시다 보면은 늘 교수형의
해당되는 캔들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빠진 다음에 살려달라 하시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또 하나 재밌는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스틸 플라워입니다. 스틸 플라워. 12월 초에, 네. 12월 초에, 자,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급격히 상승했죠, 그죠? 네. 상승했는데 이제 위에서 음봉이 갭 상승을 아침에 시초가가 갭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여기였거든요.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가 전일 종가였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는 적어도 위에서 시작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을 한 것이고 이 갭 상승을 한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죠? 네, 많이 달았습니다. 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의 차트가 하나 옆에 더 붙었습니다. 솔로몬님, 네. 이 차트는 그럼 이브닝 차트로 이브닝 스타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밑에 꼬리가 상당히 길죠. 네. 네. 위쪽에도 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꼬리는 조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칠판에 너무 번거로운가요? 네, 칠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던 추세에서 몸통의 길이보다 꼬리가 2 내지 3배 정도 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교수형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형입니다. 행잉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첫 번째 조금 전에 차트 HT에서 차트에서 보셨던 첫 번째 T자형의 그 캔들이 나온 다음 날 그 다음 날 들어가셔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적어도 이제 저런 형태가 소위 말하는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시세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더 다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도 만들어지는데요. 적어도 한 달 가까이 보시면은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물려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런 시점에서 들어가는 단기 매매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패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솔로몬님. 네. 사실 망치형이니 교수형이니 정말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차트를 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머리에 쏙쏙 남고 또 기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저희가 종목 진단 상담해드리는 동안에도 네. 그러한 유형들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대박 퀴즈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캔들 분석의 패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닝스타, 2번 무비스타. 보기 1, 2번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이 상품으로 하이리치 무료 릴레이 종목 진단 방송에서 원 없이 종목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캔들 분석의 패턴이 아닌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1번 이브닝 스타, 2번 무비 스타. 자, 시간 관계상 생방송에서 놓친 구체적인 자료는요. 솔로몬의 리서치 클럽이라는 곳에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순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까요? 퍼스 데이터요. 포스 데이터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7,400원에 40%요. 7,400원에 40%. 현재 네. 수익을 꽤 많이 올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이 올라가니까 언제 네. 팔아야 되나 싶었어요. 네, 좀 더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많이 수익 볼 것도 같은데 이쯤에서 좀 팔아야 하나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예, 예. 네, 솔로몬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통화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7,400원에 40% 비중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7,400원의 위치를 보니까 최근에 사신 거죠? 한 일주일 전에요. 네. 뭐 이 상담을 전혀 안 받으셔도 좋을 만큼 예. 아주 선수들이 찍어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에 사셨네요. 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시점에서 감각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더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이 포스 데이터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포스 데이터하고 포스렉이라는 회사가 그 합병을 해가지고 포스코 ICT라고 새로 출범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적으로 지금 현재 포스 데이터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 회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포스 데이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 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또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 캔들 분석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4일 전에 보면은 급격히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단 소위 말하는 유성형이 나올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다음날에 위에서 시작하고 빠지는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상승이 지속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 동안에 박스권 고점인 9,500원 선을 아마도 다음 주 초에는 높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보유를 계속 해 나가시고요. 이후에 만약 9,500원 선이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9,500원보다 위에 올라가서 이후에 다시 9,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9,500원 선을 하나의 보유 기준선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9,500원이 만약 여기서 다시 깨진다면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데이터까지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닉네임 사모하는 이 님께서 풍산이라는 종목을 22,400원에 30%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요. 솔로몬님, 네. 풍산이라는 종목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풍산은 우선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은 지난 한 두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흐름들이 안정적이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네. 1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려가면서 많이 훼손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들을 해와서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동평균선의 흐름들 위치들을 보면은 상승하던 60일 이동평균선, 즉 초록색 선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이제 꺾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술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1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약세를 이끌어내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풍산과 같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제품 가격에 정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가 더 이익이 많이 나는데 최근에 이러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실적이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의 염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일단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어느 정도 그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또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2만 1,000원에서 한 2만 2,000원대 전후에서는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먼저 선택하시고 다시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015-8500-1500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골라봤습니다. 닉네임 해피엄마님께서 서울반도체, 닉네임이 아니네요.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요. 47,900원에 10% 정도를 사셨는데요. 솔로몬님,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급격히 무너진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는 시가총액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LED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합니다. 네. 늘 이 서울 반도체는 현재 서울 반도체의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서울 반도체가 좋은 회사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네.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일까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비해서 지금 너무 주가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 이후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 종목을 주로 강하게 끌어올렸던 세력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쪽에서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셨던 가격이 47,000원대라고, 900원, 네. 47,9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는 아직 손실이 안 난 상태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10% 범위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좀 각오하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이번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힘듭니다.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테마주들 급등하는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네. 욕심도 생기고, 정말 이래저래 갈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같이 많이 빠지면은, 그냥 또 들고 있으면은 회복이 되겠지라고 또 자위를 하시면서 술을 한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정 모든 종목들을 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목마다 선택을 좀 잘 하셔서 옥석을 가려서 들고 가실 종목은 들고 가시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빨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대박클럽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스스로 괴롭히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일부러라도 애써서 웃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주말 휴일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캔들 분석이 패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닝스타, 2번 무비스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곳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주말에는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